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많이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인천투데이 초청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 동미추홀과 후보자,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 동부지역 현안 토론회, 지금부터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여기 무대에 올라오실 분은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무대에 올라오시면, 여기로 올라오셔야 돼요. 예, 이쪽에 지금 뭐가 하나 있습니다. 예, 동부마을극장 미림극장에 이렇게 모여주신 많은 분들, 또 미림극장 유튜브 채널, 인천투데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동부 주민 여러분, 또 인천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기는 인천투데이가 주최하고 동부마을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동미추홀과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가 열리는 동부마을극장 미림극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2024년 총선 동부미추홀과 우리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신 두 후보님을 모시고 동부지역 교육, 복지, 또 생활환경, 문화기후 그런 여러 정책 분야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생각과 전략을 두고 상호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바쁘신 일정 와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신 주민들에게 교육복지 정책 등을 알리기 위해서 와주신 두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먼저 두 후보자님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허종식 후보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케이, 거기까지.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심재동 후보님이십니다. 국민의힘 심재동 후보님입니다. 네, 거기까지.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지금 서로 대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동부 지역의 현안들, 그리고 위기들, 그런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또 현실적인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저는 인천 동구의 송현초등학교 교사, 동부마을교육위의 사무처장 신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텐션이 좀 높네요. 잘 하셔서 선거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동부마을교육협의회는 2021년 2월 3일에 동부지역 교육사회 문화예술 학부모단체 등 71개 단체가 모여서 우리 아이들과 주민의 전생에 걸친 안전한 교육과 성장을 위해 설립한 거버넌스 네트워크 자치단체입니다. 동부 공유냉장고, 노조냉장고를 비롯해서 돌문거점공간, 지역현안의 대응, 그리고 지방선거와 관련 동부청장 후보자 토론회 등을 진행을 좀 했고요. 지금 동부미래교육 프로젝트로 우리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국회의원 총선을 맞아서 동부 지역 교육, 복지, 생활환경 등의 현안을 함께하는 토론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진행하기 앞서서 후보자가 사실 한 분 더 계시거든요. 새로운 미래 정종현 후보께도 연락을 드렸으나 새로운 미래 정종현 후보께서는 여러 일정을 이유로 토론회 불참 인사를 이렇게 전해왔기에 미리 밝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는 허종식, 심재동 두 후보님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미리 발표해드린 공통질의 8문항과 후보 간 상호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통질의 주제는 첫 번째는 동부 교육 분야, 두 번째 동부 복지 및 돌봄, 세 번째 동부 주민 생활환경 분야, 네 번째는 동부 문화부분과 인류 공동의 문제인 기후위기를 대비하는 동부의 대응, 이 4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이 두 주제가 끝나고 나면 후보 간의 상호 질의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분야별 질의는 3분 이내로 답해 주시면 되고요. 상호 질의는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4분 이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토론을 좀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동부 지역 현안 토론하고 두 후보님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여기 모이신 많은 학부모님들과 또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 주민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뭘까요? 예, 당연히 두 분이 지역에서 어떻게 하겠냐 이 얘기겠죠, 그죠? 예. 사실 뭐 선거가 진행되면 다 그런 거 이해는 합니다만 뭐 요즘에 뭐 선거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플래카드도 그렇고 메시지 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두 분 좀 약속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대방 후보냐, 비난, 네거티브, 이런 거 없는 걸로.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갑자기.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 없이, 정말로 우리 동부 지역,
그리고 또 출마하신 이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주로 중심으로 얘기해 주시고 질의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토론에 참여하신 두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은 2분이고요. 오늘 모두 발언은 좀 독특하게 두 후보님 소개하는 것도 소개하는 건데, 동구 하면 이런 게 생각난다 라고 하는 거 있죠. 동구 하면 이런 게 생각난다. 예, 동구 하면 심주리 선생님이 생각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처럼 동구 하면 무엇이 생각난다. 이런 것들을 또 포함하셔서 2분 이내로 모두 발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호정식 후보님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정식입니다. 동구하면 동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정이 많다. 참 정이 많은 곳입니다. 두 번째는 이 근대와 산업화의 슬픔과 아픔, 또 즐거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녹아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걸 잘 만들면 역시 미래가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동구에 4년 전에 3월 초쯤에 갑자기 동구가 미추홀로 합해졌어요. 그때 동구에 와서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는 동구가 이리부터 저리부터 하는 경우는 없을 거다. 이번에 역시 또 서구로 뭉치다 이런 거 있었을 때 제가 정말 반대했어요. 말이 안 된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돼. 자존심 있지. 그래서 이번 잘 받아냈습니다. 저 때 그래서 다음에 저희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 말씀드리고 지금 동구는 재개발 계획 쪽이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인초 주변에는 이미 풍지 아파트가 2,500호가 들어서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금성지구, 송인리지구, 송현주공, 또 화수화평동 등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 앞으로 4, 5년 뒤에 동구는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겁니다. 이런 동구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신재돈 후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신재돈입니다. 저는 동구하면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광경이,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이제 전동에 살면서 축현초등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이제 송림동 살면서 동산중학교를 다니고, 이 동구에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잘봉을 올라와서 바다를 보는 일도 많았고, 또 이제 동산중학교 다닐 때는 그 인근에 송림동이나 대다리 책방 등도 그 일대도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었습니다. 굉장히 제게는 어렸을 때 정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인데,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많은 곳입니다. 거기 말씀하셨듯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정 넘치는 도시일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문화가 고스란히 잘 남아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런데 또 아쉽게도 개발에서 굉장히 뒤처져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노정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보면 그동안 교육경비 보조금을 규제하는, 구청이 지원하는 걸 규제하는 행정안전부의 규정이 오랫동안 남아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난 출범하자마자 개정 작업에 착수해서 지난 7월에 입법 예고했었죠. 그러니까 추진한다고 하고 10월경에 입법력을 뗀가요. 그리고 올해 1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 효력이 발생되어서 이제 동구청이 교육 지원, 교육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그렇게 현상이 덮여 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교육개혁을 3대 개혁과제 중에 하나로 들고 있을 만큼 교육에 진심인 정부입니다. 그 교육개혁의 방향은 다양성 교육입니다. 예전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문제였지만 이제는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다양한 분야에 BTS나 백종원의 시대 아닙니까?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교육개혁.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이고 저 또한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두 후보님 말씀 감사합니다. 동구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넘치시는 그런 말씀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과 애정을 두 분 중 어느 분이 국회의원이 되시더라도 꼭 간직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 질의는 동부 지역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 마왕길 미래교육대표 대표시자 만석초등학교 또 화두중중학교 학부모님이신 윤가영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육 분야 질의는 3분 안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윤가영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윤가영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먼저 이번 토론회를 위해 지난 2주간 어제 17일 기준으로 동구 주민 46명의 응답을 받은 설문조사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에서 다뤄지길 원하는 사안을 복수 응답으로 받은 결과 교육 분야가 70%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습니다.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관심 있음이 56%나 됐으나 교육 환경 만족도 중에 매우 불만족의 합이 52%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각 후보님들이 생각하시는 동구 교육 환경의 문제는 어떤 것이며 동구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할 교육 내용 그리고 콘텐츠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업들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심재돈 후보님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재돈입니다. 우선 우리 이 동구가 원도심으로서 여러 가지 교육 소외 지역이라고 할 만큼 여러 가지 투자가 미진해서 많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해서는 저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칭 원도심 교육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우리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가 좀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동구 같은 원도심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구는 그리고 교사들께서 또 많이 근무를 기피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교사이시긴 한데 교사분들이 원도심 근무가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 기피하시죠, 그죠? 우리 사회 보시는 선생님 같은 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현실은 또 그렇습니다. 우리 원도심에 근무하시는 교사분들에 대한 여러 방면의 지원 이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재정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별법 또한 지원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뒤에도 아마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부는 마을 공동체라든지 공동체 문화가 고스란히 잘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들이 함께 나서서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다면 우리 동부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훌륭한 인성과 또 실력을 갖춘 그런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에 있어서 저는 다양성 교육이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또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학부모님들도 입시 교육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들이 활약하는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학교나 마을 공동체들과 협조해 나가면서 아이들을 키워낸다면 우리 동구가 굉장히 훌륭한 교육 환경이 구비된 그런 지역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40초 남았는데 더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우리 허정식 후보님 말씀 듣겠습니다. 동구가 교육 환경이 참 안 좋다는 말씀들이 많죠. 열악하죠. 학생이 초중고 합치면 6,200명쯤 됩니다. 동구가. 초등학생이 3,200명쯤 되고 중학생이 1,215명, 고등학생이 1,500명쯤 되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정말 적습니다. 반면에 어르신은 6만 명의 25%입니다. 자, 계산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죠.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를 초등학생 때까지 보냅니다. 중학생 때 몇 명 고민을 해요. 어디로 보낼 거냐. 그러니까 우리 동부를 책임지신 분과 애를 성도에서 키웁니다. 제 아는 분들은 청나라 보냅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겁니까? 그 다음에 우리 동부, 우리 학부모들께서 이 마을 협의 같은 걸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자체를 저는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전국의 서울특별시, 우리 인천시, 부산시, 구도심은 다 비슷합니다. 자, 동네 여종학도 하나 만들자. 이 움직임이 있었었죠. 만들어냈다가 지금은 잠시 수독된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돈은 충분히 있습니다. 여종학 지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 돈 있고. 왜 못 짓냐? 애들이 있습니다. 얘가 있어야 짓죠. 그러면 애들이 있게 만드는 게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집을 일단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전해야 되니까. 자, 그게 먼저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게 먼저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 10월입니다. 애들이 있으니까 학교 지을 수 있고요. 학교가 있으니까 좋은 교육환경, 학원도 괜찮은 거 생기고, 또 여러 학교가 안떠라니까 교육도 서로 정보도 공유하니까 좋은 학교 보낼 수도 있고, 이런 자유로 따라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것은 교육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우리 삶의 한계를. 제가 그게 이거라 보고요. 그래서 제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물론 그 정방이라니까 제가 이 국회의원 하기 전에도, 또 신문기자도 했었는데, 부동산 전문기자 출신이라서 이쪽을 잘 아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또 이끌어서 애들도 키웠고, 그 너무 잘하는 거죠. 여러분 함께 해서 이거 한 번에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씩 해결하다 가면 6,000명 전체 학생이 10,000명 되고, 10,000명 학생이 2만 명이 되고, 이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좋은 시설, 또 좋은 학교도 가고 따라오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 동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혁신지구 미지정 자치구로서 교육의 양적, 질적인 부분에서 편하고 불평등을 겪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교육경비 보조금 제한 규정이 해결되어 올해부터 지방정부의 예산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교육혁신지구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식은 동구에서 마련한 교육기금을 그냥 학교로 내려보내서 자체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내 공립초의 1억, 국립중의 3억, 인문계 사립고등학교의 2억 등 이렇게 학교로 예산을 내려보내고 알아서 쓰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동구의 교육기금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후보님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시간은 3분 이내고요. 이번에는 허종식 의원님 먼저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경비 보조금 폐지 문제, 제한 규정 폐지됐잖아요. 제가 동구로 오니까 깜짝 놀란 이겁니다. 유일하게 동구가 남아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10년 넘게 동구는 이걸 폐지해달라고 요청해왔었더라고요. 저는 당시 국회의원이 아닐 때 몰랐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 알게 됐는데, 그러면 제 앞에 국회의원 하셨던 분들 뭐 하셨냐? 물론 열심히 하셨겠죠. 근데 아무도 열심히 했다는 근거가 없어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인천시 교육청이나 교육부는 이게 폐지가 맞다. 이런 의견이었고, 행안부는 아무 생각 없이 안 됩니다. 했습니다. 행안부 차관도 만나고, 우리 행안위원장도 국회 행안부도 만나고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맞다. 이거는 폐지하기 타당하다 해서 이제 폐지 1년 전에 이미 이거 유선 정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전에 이미 폐지하기로 결정이 돼서 제가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작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나쁜 건 폐지하는 게 맞죠. 말이 안 되잖아요. 혁신지구 지정을 못해줄 만큼 제한을 하다니. 말이 안 돼요. 또 하나는 이제 1억, 2억 주겠다는데, 이렇게 해주면 선생님 계신 분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돈 쓰겠습니까? 어떻어요? 제가 국회의원인데, 이 학교에다가 인천시 교육청이나 교육부를 통해서 얼마나 지원을 주겠습니다. 반대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교육원장님. 왜? 하지 말아달라고 귀찮아요. 이게 우리 학교 현실입니다. 여기 학부모님 계시는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자, 우선 공립초등학교 1억, 공립중학교 3억, 인문계 사립고등학교 2억. 어디다 쓸까요? 운동장 팠다, 더 팠다 해요? 그 말이 안 되죠. 자, 이러니까 학부모니까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대화를 해서
또 풀어야 되는데 우리 또 학교나 이 공직 사회가 이게 경직돼서 자체가 잘 안 해요. 이건 학부모들이 힘을 좀 내주셔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해주셔야 돼요. 자, 어디 갔을 때 가장 좋은지 학부모 또 교육 관계자 동부처 만나서 대화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좀 늦게 쓰면 어때요? 좋은 데 써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려면 뭐 교육 신청도 만들어서 음악에 나오고 있잖아요. 뭔가 동부의 앞으로 미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여러분과 더 토론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신정호 의원님. 그 교육경비 보조금이 아직 이제 제대로 쓰이지는지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드시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냐, 그 부분은 우리가 깊이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학교 교육의 주체는 선생님들도 한 축을 담당하시지만 학부모도 역시 한 축을 담당하십니다. 그 학부모는 마을 주민들을 포함한 개념이겠죠. 그러면 우리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학부모의 의견은 어떤 식으로 반영해서 이 교육경비 보조금이 쓰이도록 할 것이냐, 이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제도화는 저는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서 기타 여러 학교의 운영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하면서 또 부의회라든지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절차를 마련한다면 우리 학교 현장에 학부모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학생들의 봉사활동, 캠핑, 체험학습 등을 이렇게 하는 그런 수련관인데 이 청소년 수련관을 좀 더 활성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도 좀 더 많은 재정 지원이 투입돼서 이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기회가 부여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청소년 수련관에는 뭐 거기 수련관에 근무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또 역시 학부모님들 또 한 축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센터에서 통괄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의 운영에 대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런 늘봄 사업이 있는데 늘봄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학부모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마을 공동체가 충분히 참여해서 우리 늘봄 사업에서 늘봄 교육에 있어서도 학부모나 마을 공동체가 늘봄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 동구의 교육 문화가 한 단계 충분히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분 다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셨나봐요. 시간을 정말 딱딱하게 한 20초, 30초 남기시고 계속 딱 말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설문조사에서 기존 방법인 구청에서 각 학교로 직접 내려보내는 것을 찬성하는 의견이 17%였고요. 구청, 학교,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사용 방법을 협의하는 안은 82%의 찬성으로 5배가 맞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두 분이 정답을 딱 말씀해 주신 거네요, 그죠? 선생님, 저도 귀가 갑자기 확 뛰었습니다. 상식의 문제니까. 네,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죠. 네, 상식적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네, 좋습니다. 네, 교육 부분에 대한 두 분 의견 정말 잘 들었고요. 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야는 동구 지역의 복지, 돌봄 관련된 분야입니다. 이 관련된 질의는 동구 송림종합사회복지관의 유희종 운영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구에서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유희종이라고 하고요. 마을교육협의회에서는 복지국가라는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에 어떤 복지 현안들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먼저 동구의 민간협의회 대표이신 동구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뵙고 어떤 의견들이 좀 이 토론회 때 논의가 됐으면 좋겠나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오늘 제안하고자 하는 두 가지가 좀 다뤄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은 교육 분야와 복지 분야가 혼재되어 있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난 뒤 우리에게 확연히 확인된 것은 사회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양극화 현상이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학교가 문을 닫고 학생들이 원격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가 느린 학습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동부 지역에는 이러한 느린 학습자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동부 지역 교육과 복지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경계선 진행이나 선천적, 후천적 요인에 발생하는 느린 학습자에 대한 도움 방안과 대책이 동부 지역에서는 전문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장애를 만약에 판정을 받았다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경계선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한 혜택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선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각 부모님의 의견과 관련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시간은 3분 이내이고요. 이번에는 심재돈 인문대행 후보님이 먼저 진행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대한위탁교육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위탁을 받아서 3년간 위탁교육을 받는 그런 대한위탁교육기관이 있는데 그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조례가 없어서 제가 그 연구 TF를 만들어서 최근에 우리 당의 김대중 시의원 대표 발의해가지고 본회의 통과해서 시의회 통과해서 그 지원에 대한 기본 조례가 만들어졌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되는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이 느린 학습자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인데 이들을 학교에서 뭐 특별반을 만들어서 가르친다든지 하면 아마 또 낙인 효과 같은 것들 때문에 아이들에게 많은 상처가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학교 밖에서 지역 공동체가 같이 참여해서 이 느린 학습자 애들을 방과후 수업 형태로 어디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가르치거나 아니면 부진의 정도가 느린 학습의 정도가 심하면 1대1 교습 방식으로라도 아이들을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도성원 교육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한 아이도 놓치면 안 된다. 그죠? 그런데 이 교사 확보도 중요하죠. 우리 지역에 다녀보면 관심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봉사하겠다는 분들 전 많이 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각 분야에서 그동안 살아오신 전문적인 식견이나 이런 것들은 갖고 계신데 교육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수련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분들이 느린 학습자 애들을 잘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사 양성, 지역에서 봉사하시겠다는 의사를 가지신 분들이나 마을공동체 분들을 이 느린 학습자의 교사로 양성하기 위한 이런 교사 양성 시스템도 우리가 만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모두 제가 말씀드린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통합적으로 진행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전담기관 허정식 후보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느린 학습자 생각하면 먼저 선생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눈에 띄잖아요. 애들을 선생님이 가장 먼저 보기 때문에 선생님들 먼저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로 김정호 의원님 오셨어요? 갔어요? 김정호 의원님 작년인가 느린 학습자 지원 조례를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정말 감사드렸는데 저희도 이번 국경세 공약으로 소학교 공약으로 느린 학습자 지원센터를 만든 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어떻게 가져야 될 거냐. 정부는 저소득층도 많고요. 또 일하는 부모도 많고요. 담론하는 도 많습니다. 전체 초등학생이 3,295명인데 이 중에 어느 정도가 느린 학습자인지는 학교는 아닙니다. 발표하면 안 돼요. 다른 데 많다 적다 하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나무랄 필요 없는 거죠. 잘 국보가 될 문제죠. 이 또 경제선에 있는 학생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은 저희 같은 보통 사람 하기 쉽지 않죠. 느린 그 학습자 지원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런 곳에서 좀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또 한 가지는 그 경비 보조도 그렇게 쓸데없다 하니 이런 데를 좀 쓰고 그냥 줄 게 아니라 예산을 여러분 돈 만들어서 예산 만든다 어느 사회 하겠습니까? 있는 것도 안 쓰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사회와 학교와 학부모, 구청, 교재 관심 가지면 해결할 게 얼마든지 있잖아요. 예산 안 되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따뜻한 물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함만 갖는다면 이 문제는 지원센터를 만들어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가지 질의를 했는데 벌써 두 가지 질의에서 두 후보님이 공통된 의견들을 좀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특히 느린 학습자 관련해서 이렇게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지원센터 이런 것들 국회의원 후보님들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정말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이 우리 동부 지역에서 선진적으로 먼저 좀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네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설문조사에서 동부의 지역복지 환경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돌봄과 복지의 사각지대가 많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인인구가 많고 빈곤층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동부 지역의 현실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복지 관련 인력이 인천 동부의 경우는 많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사각지대의 발굴이나 돌봄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동부지역 복지기관 종사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사육시설의 경우 1인 시설에서부터 50인 이상의 시설로 시설이 다양합니다. 사육시설의 인력 기준은 각 사업 지침에 따라서 최소 인원 및 필수 인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 보조금 또한 최소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됩니다. 생활시설의 경우는 입소자의 인원수에 따라서 종사자 수가 결정이 되고 있고요. 이용시설의 경우는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인해서 인원이 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동부 지역의 경우는 최소 인원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 일단 인력 부분에서 많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아울러 동부 일부 기관에서는 최소 인원인데도 최소 인원을 100% 채우지 못하고 운영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아울러서 육아휴직자나 출산휴가자를 위한 전국의 대체인력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또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를 통해서 인력이 지원된 사례들이 많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없는 걸 그렇게 많이 해요. 예, 어쨌든 그 동부 지역 복지 관련 인력 확충 방안, 관련된 예산 확보 방안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시간은 3분 이내입니다. 허정신 부모님 먼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인천시 부시장을 했습니다. 균형발전 정보부장을 했는데 그때 들어갔을 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봤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비교하니까 서울, 경기는 높고 인천은 낮아요, 처우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좋은 사회복지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양성에서 다른 동네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이제 김성근 시의원하고 저랑 박만주 시장 등등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단계적으로 방안을 많이 마련해서 떠나지는 않기는 했는데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잘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제 빈곤층도 많고요. 어르신이 지나가는 분, 동국권 4분 한 명이 어르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체가 우리는 경로구청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려운 그 현실이 있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접촉하기 쉽지 않죠. 이거 체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복지관도 있습니다. 종합복지관도 있고, 장애인 복지관, 또 뭐 청소년 복지관 있잖아요. 다 달라요, 인력 체계가. 다 얼마냐, 그러니까.
또 같이 좋잖아요? 아니죠. 복지가 가나 다 달라요. 최소인은. 우리 동부가 저 얼마 안 되면 다. 그러니까 최소인이 저거 다 힘들어요. 돈 적게 받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걸 예산을 따라서 이 부분은 남한테 맡길 게 아니라 인천시와 동구청이 해결하면 됩니다. 이거 남한테 맡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투자를 해봤으니까 알고 이 부분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동구청이 결정하면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 충분하게. 이렇게 갖고 있고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관직 출산휴가는 정말 우리 얘를 안 낳잖아요. 자, 지금부터 10년 전까지 이렇게 역산하면 우리가 저출산에 350조 줬다고 합니다. 이런 거 따서 분 기억나세요? 어디다 줬을까요? 정말 정부부터 자치단체, 전환 정치 다 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태어났을 때 전국에 제 친구들이 109만 3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작년에는 27만 명 태어났어요. 27만 3천 명. 그렇죠. 28만 명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350조 어디다 썼을까요? 이런 데 쓰면 됩니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이런 데 쓰면 되죠. 이 부분은 정부가 결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이었는데 아무리 여당이 말 안 듣더라고요. 지금 정부도 말 안 듣어요. 똑같아요. 이 부분은 전 정치인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심재돈 의원님. 예, 국민의힘 심재돈입니다.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죠. 제가 복지기관에서 저도 이제 다녀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젊은 분들밖에 안 계세요.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신 분들, 이런 분들이 거의 안 계십니다. 이게 평생 직업으로 가져가기 굉장히 어려운 직업에 속하게 있는 현상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한위탁교육기관 지원조례 만들 때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한위탁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사분들도 처우가 거의 20년 된 교사도 기간제 교사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보수밖에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처우를 기간제 교사들 수준에 맞춰서 일반 학교의 기간제 교사들보다 사실은 훨씬 더 힘든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사회복지사분들도 마찬가지죠. 상대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 돕는 것 상대로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우는 더 열악하죠. 근데 교육청이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해서 그걸 강제하는 그런 내용까지 조례를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도 이 도서관 교육감의 교육청이 왜 그렇게 그 부분을 강력하게 반대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하튼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사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최저임금하고도 또 결부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좀 요령껏 피해가면서 지원을 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우리 동구가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복지개발 명목의 지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명목의 수당 형식을 빌어서 최저임금제로 인한 규제를 좀 피해가면서 사회복지사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금연비라든지 시간의 수당이라든지 또 이 업무 소진으로 인한 스트레스 예방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인권보호 상담센터 같은 걸 설치한다든지 하는 처우 개선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같은 맥락에서 요양보호사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참 정규직이 아니다라는 통상적인 직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다는 이유로 보수 체계가 굉장히 열악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계속 해당 분야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급여 체계를 바꿔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예산이나 입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첫 번째 공통 질의를 이렇게 좀 마쳐보았습니다. 두 분 다 정말 좋은 말씀과 또 정말 연습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지금부터는 후보가 상호 토론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상대방 후보에게 질문, 주도권 토론 형식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답변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거티브 안 됩니다. 예, 오늘은 그러면 안 되니까, 오늘 정책, 이 동부 관련된 정책들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질의하신 후에 상대방의 답변은 최소한 1분, 1분 이상의 답변 시간을 꼭 주셔야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심재동 후보께서 홍준표 후보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아까 허 의원님께서 재개발을 통해서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박남춘 시장님 그리고 허 의원님께서 정무부시장 하던 시절에 주안 미추홀에 주안 이사동에 재개발이 지구시장이 해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에서 기반 시설금 1,000억을 지원하겠다는 조건까지 내걸어서 지정됐던 사업이었는데 그거를 그 당시 인천시 박남춘 시장님과 이 허 의원님 정무부시장 시절에 해제됨으로써 1,000억 기반 시설금을 갖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아마도 많은 국민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재개발을 위주로 정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은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재개발보다는 재생 쪽에 생활환경 개선 쪽에 비중을 두고 정책을 펴오신 거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재개발 얘기를 하신다면 그럼 기존의 정책을 변경하시겠다는 것인지 기존의 민주당이 추진해온 재생 위주의 도시 정책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을 규제하는 거는 오래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전에 만들어진 행안부 규정입니다. 대통령이 결심하면, 정부가 결심하면 언제든지 폐지가 가능했던 규정인데 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그 규정이 그대로 살아있었는지,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국분들은 이 관련 규정의 개정을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었는데 왜 문재인 정부의 행안부는 그 규정 폐지에 대해서 반대해 와서 윤석열 정부에 와서야 비로소 규정이 폐지됐던 것인지 우선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교육경비 보조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폐지하는 게 아니고요. 박근혜 정부 때 똑같았고요. 이명박 정부 똑같았습니다. 똑같았는데 제가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국회의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천시나 동구청에서도 더 강력하게 했어야 된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고 이 공무원은 행정직은 특히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 절차 거치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지, 대통령이 폐지하라 말아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해양 장관, 차관 정도면 이걸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이나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박근혜 정부는 상관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중앙이사부 재개발 문제는 제가 부시장으로 들어가니까 이미 폐지하는 상담도 있었습니다. 다 절차가 끝나 있었어요. 공부를 하느냐 마느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경제부시장으로 들어가서 그 이후에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이 됐는데 균형발전 정무부시장이 된 순간 이 권한 저한테 왔습니다. 저한테 왔어요. 이미 폐지가 끝나는 상태에 공고하면 돼요. 제가 공고 못하겠습니다. 공고가 대신에 사무원을 미추홀에 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 촉진식으로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폐지가 좋은 건지 다시 한번 의견 물어봐. 했더니 주민들이 폐지하지 말자 해서 폐지하는 겁니다. 뭔가 잘못 보고 받았거나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상호 토론 마치고 이번에는 허성수 후보님이 심재동 후보님께 상호 질의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조안에서 저 아들 아들입니다. 그때는 조안초등학교 남중 일화보고 1학년 졸업했고요. 둘째는 조안초등학교 인천 남중 하익고등학교 역시 1학년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부나 비슷한 구도심에서 애들을 다 키웠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의 교육이 어디가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고 말해죠. 애들을 키웠으니까. 우리 신부님께서는 애들 어디서 키웠으며 그 키우는 동네와 동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동부에 자 여기는 정부 전체를 놓고 이곳은 딱 이렇게 만들고 싶다 이런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뭐 아시는 것처럼 검사 생활을 하느라고 이직이 검사는 2년마다 통상 다닙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키운 적도 있고 또 지방 청주라든지 진주라든지 이런 데서 키운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키운 적도 있고 제가 근무하는 지역이 그때 변경되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 공간이 많이 변경됐고 아이들도 따라서 전학 다니느라고 또 고생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점을 물어보신다면 아무래도 서울은 입시 위주 교육이 많이 발전돼 있죠.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이제는 입시 교육을 통해서 양성되는 길러지는 아이들만이 인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BTS나 블랙핑크나 백종원의 시대 아닙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들이 능력을 실력을 발휘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이 마주할 세계는 훨씬 더 지금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변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일 것입니다. 그에 걸맞춰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놔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동부 교육에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손대고 싶냐라고 질문하신다면 동부가 이 학교가 동부뿐만 아니라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특히 우리 동부에서는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습니다. 그렇죠? 너무 적어요. 다른 내는 사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는 학원이라도 다양하게 있는데 송도나 청라 같은 데 가면 동부는 사교육 받을 수 있는 곳도 거의 없어요. 학교교육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 점이 우리 동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지원센터를 하고 청소년 수련관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학교별로 방과후 수업을 하되 학교별로 특성화된 방과후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창영초는 컴퓨터, 송림초는 음악, 송현초는 미술 뭐 이런 식으로 각 분야에 그래서 애들이 방과후에 다른 정말 컴퓨터 배우고 싶은 애들은 창영 가서 창영초에 개설되는 다양한 컴퓨터 교육, 방과후 교육 그리고 음악에 있으면 또 다른 학교 가가지고 개설되어 있는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제가 가장 정치인으로서 역점두고 싶은 거는 인천대 재물법 캠퍼스 부지에 교육센터를 크게 짓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미래 인재들이 와서 미래 아이들이 와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방과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짓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꿈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도 잘 나가고 있죠. 예, 제가 이거 두 분 토론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정말 뭐 교과서를 이렇게 해놓고 지금 제가 하는 느낌이에요. 두 분 토론하는 걸 정말로 지금 제 가르치는 우리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질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상호간에 또 예의도 지켜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두 분 정말 제 사심을 다하고 존경합니다. 두 분 애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네요. 정말 토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좋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상호 토론까지 오늘 토론회의 전반부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토론 후반부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분야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우리 갈등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동부 생활 및 도시환경에 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 분야 질의는 우리 스페이스빔의 대표이자 인천 공공성 네트워크 당사 민웅기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역시 질의에 관한 답변은 3번입니다. 네, 민웅기 대표님. 네, 부경원은 민웅기라고 합니다. 네, 두 후보자님들 잘 듣고 있고요. 동부는 현재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중동부 통합 문제이고요. 곧 이제 2년 후면 중앙 재물포구가 시범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기는 변화가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중등학교 학군의 문제도 있고 또 지방선거 선거구의 문제, 또 당장 그 두 후보님이 만약에 통하게 된다면 어느 쪽으로 가시게 되는 것이 역사 정체성 및 주민 통합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런 그 통합 재물포구를 맞이해서 동부 지역에서 미리미리 좀 준비해 나가야 할 그런 다양한 문제와 해결 방안, 또 예산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후보님들의 의견을 좀 소개해 듣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허정식 후보님이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통합되고 선거는 그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중부하고 동부 인구가 되지 않아서 동부 그때 재물포구 미추홀구 갑을 해도 그 문제가 없다는 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2년 뒤 7월 1일이면 재물포구로 바뀝니다. 법으로 됐으니까. 그러면 2년 뒤에 있는 지방자치장 선거는 재물포 구청장 뽑겠죠. 걱정은 우리 그 의회 문제인데 지금은 제가 동구의회 의원을 한 번 더 늘려놨잖아요. 시범직을 받아서 여러 학교를 시범직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늘었는데 이걸 포함해서 통합이 되면 줍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드린 말씀인데 이거는 그 의회에 잘 결정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물포가 되면 이제 자존심 문제가 하나 걸립니다. 그러면 재물포 구청을 어디다 할 거예요? 지금 중구 쪽에 나자 그러면 동구청 사람들이 동구 주민도 좋아하겠어요? 그럼 동구 쪽에 갑시다. 중구 사람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가 있으니 지금 동구청 백화점 자리를 올해 7월이면 민자사업자가 결정이 납니다. 그 민자사업자가 앞으로 철거하고 짓게 되는데 대략 지금 계획을 보면 39층 또는 42층짜리 설 겁니다. 그게 몇 개층을 차라리 본원 청사로 쓰자. 어떠냐? 제가 한 겁니다. 또 인천시에서는 거기보다는 지금 배달 쪽으로 가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전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주민 뜻을 받아서 가장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구와 중구가 통합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시 부시장 때 그림을 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인천항에서 출발해서 차이나타운 출발해서 북성포를 지나서 북성포 메리트를 지나서 지금 해안 산책로를 지나서 만석구를 지나서 하수구를 지나서 수문동 공원에서 동천역까지 오는 휴양길을 내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으로 통합이 되면 이거 내는 데 크게 도움이 돼서 동구의 미래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천에서 경전역, 이 전체 지하가 되면 많은 역세권 개발, 또 공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흥동과 합쳐진 재물포구는 정말 괜찮은 것을 만들 수 있다. 하나 걱정은 중구에 지금 딸려있는 영종도인데, 영종도에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세수가 그쪽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게 떨어나가기 때문에 세수 부족은 어떻게 그런 우리가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고객님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변호 의원님. 중동부가 이제 역사적인 정체성은 상당히 많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또 공감대는 많은 지역이죠. 저도 중부에 있는 행정구역상 중부에 있는 축현초등학교 다니고 전동 살면서 그리고 송도 살면서 동산중학교 다니고 다 중부 동부 인근에 있는 어린 시절 보냈고 그 어린 시절 보내면서
중구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중구 동구가 구별된다는 생각도 못 해보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삶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생활 환경도 비슷하고 우리 그 부처 문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동인천역 주변 그대로 둘 건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중앙시장, 양키시장 이런 불리는 곳 가보면 발로 뻥 차면 건물 무너질 것 같지 않나요? 너무 오랫동안 노후되고 낙후된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바뀌어야죠. 근데 이 바꾸는 작업을 이제 그 진화화 사업, 그 경의선 진화화 사업과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경의선을 진화하게 되면 그 역세권 주변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계기가 마련되는 거죠.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저는 그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그 행정도 보고 여러 가지 쇼핑도 하고 관광도 즐기고 문화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 동인천역 주변부에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인천역 주변부를 재개발하기 전까지 그러면 구청을 어디다 둘 거냐? 저는 제1청사, 제2청사 나눠서 현재 중구청과 동구청을 나눠서 써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개발하기 전까지. 그런데 동인천역 개발은 100년 대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동구에 그리고 제물포구, 통합되는 제물포구에 100년 대계이기 때문에 그곳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같이 중동구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든다면 그 통합의 문제도 그 순조롭게 잘 진행되지 않을까, 큰 그림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 이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 일부 앞서서 후보자님들의 답변 속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이 많은 그 질문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그 내용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민선 8기 유정보 시 정부가 야심차게 지금 재물거래 레선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하나가 이제 동인천역인데 초고층, 초고밀도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또 후보님이 얼핏 지금 이야기를 좀 하신 바 있습니다. 그걸로 좀 대체를 하고요. 그 중에 또 하나가 좀 중요한 동구 국민들 또 이곳을 찾는 외지 손님들 포함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북광장 관련된 사안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이 국민도 개발을 앞두고 이게 임시로 지금 광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무엇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좀 영속화시킬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자꾸 뭐 이제 그 시민들, 국민들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제대로 된 지금 광장 기능을 좀 갖추어가지고 주민들이 좀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어떤 그런 공간 활용도 휴식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만남의 어떤 광장으로 좀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속화 방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동인천 북광장 관련된 부분은 아까 제목으로 레선스 부분은 아까 답변이 좀 있어서요. 시간은 역시 3분 이내고요. 이번에는 심재동 부원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 질문을 연속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가 이 배달이라든지 이쪽 미림극장 같은 그런 과거의 그 추억, 삶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보존해야죠. 계속 보존해서 그 삶의 추억을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여기도 많이 추억이 있거든요. 근데 경제성 문제가 굉장히 큰 걸림돌이죠. 사업성 문제가.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계속 세금을 때려 부어야지 않습니까? 많은 주민들이 과연 거기다 왜 혈세를 쏟아붓지라는 의문을 갖게 될 거고, 그러면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성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물포 르네상스라는 그 큰 사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동인천 역세권 개발이라는 큰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존의 우리 삶의 추억이 남아있는 공간들의 보존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든지 관광객 유치를 해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아지면
이곳에 찾는 사람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사업성도 좋아질 겁니다. 배달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것이 우리 많은 주민들이 보존하고 싶어하는 그런 삶의 추억들을 보존하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광장이나 북광장 같은 광장의 보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옆에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당연히 광장이 있어야죠. 광장 없이 어떻게 역세권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시장이나 야키시장 그리고 철도지역와 같이 복합 개발을 하면서 광장에 훌륭한 좋은 휴식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죠. 저는 지휘자께서 말씀하신 광장의 조치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시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한 번씩 볼게요. 예. 저도 참 촉이 많죠. 이제 대학생 때 하수동 살았는데 그때는 하수동까지 버스가 없었어요. 하수동에서 하덕분을 넘어서 이제 대학생님 앞에서 버스를 타고 1학년 다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양키시장, 중앙시장 참 바글바글 했어서 사람이. 여기 미림극장 영화 개봉만 했어요 그때. 근데 이제 그 일대를 어떻게 바꿀 거냐. 가장 먼저는 제가 도시장 때는 중앙시장과 양시장부터 바꿔보려고 애를 썼었어요. 왜? 인천시가 할 수 있으니까. 도봉천 백화점은 철도청 부지입니다, 이게 인천시가 아니고 국가부지예요. 제가 국회의원 됐어요. 인천시 때 아무리 하려고 해도 도봉천 백화점을 남겨놓고는 개발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봉천 백화점을 철거를 이끌어낸 거죠. 그럼 도봉천 백화점은 정말로 지금은 구도심 흉물인데 옛날에는 구도심에 랜드마크였잖아요. 지금은 앞으로는 지은 건물은 정말 구도심에 랜드마크가 돼야 된다. 이걸 축으로 중앙시장하고 양시장을 엮어서 정리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차근차근 밀고 있는데 이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도봉천 북광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재 개발을 보면 경제성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도봉천 북광장에서 버스 정류장 있는 곳 있잖아요. 버스 들어오는 길. 이쪽은 양키시장과 중앙시 개발할 때 같이 개발하도록 여러 차례 개발 계획이 짜진 곳이에요. 자, 광장은 차가 다니지 않는 광장이 하고요. 광장은 미래를 봤을 때 보존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광장을 보존해야 되느냐?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광장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은 도봉천 백화점, 양키시장, 중앙시장 일대를 고민을 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조건으로 광장을 보존할 수 있다. 그러면 경인천 전체화 때 도봉천 북광장 이미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도봉천 백화점을 철도 지하에 대비해서 짓습니다. 지하 전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연계하면은 충분하게 도봉천 광장도 보존도 하고 그 일대도 고민을 해서 그 일대가 다시 한번 원도심의 부흥을 이끌 장소가 되도록 저희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일봉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마지막 방금 도봉천 북광장 문제나 재무프로 대상성 문제는 여튼 20년을 끄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20년? 예, 두 분 말씀대로 고밀도 개발이 뭐든 일단은 되는 것도 되는 건데 일단 그것이 현실 가능한가의 문제들은 좀 타진해봐야 되겠고 또한 그 개발이 무조건적인 초고밀도 개발이 아니라 주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또 광장으로서 기능들을 어떻게 하면서 주민의 사치 공간으로 만남의 광장으로 주민들의 공간으로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두 분이 말씀에서 좀 단초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토론의 마지막 질의 분야입니다. 동구지역 문화 그리고 인류 공동의 문제인 기후위기 대책 관련 질문인데요. 이번 질의는 전 화도지 문화원 사무국장이시자 우리 지역의 소설가시죠. 양진채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양진채입니다. 계속 오늘 토론의 내용을 보면 동구가 원도심이라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재물포구가 되든 현재의 동구든 이 동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오늘 토론의 주제로 나온 교육, 복지, 문화의 수준이 올라가면 인구가 적더라도 그 지역에 훨씬 더 살고 싶은 매력 있는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구는 다른 지역에 없는 문화적인 자산이 아주 많습니다. 조선인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생활문화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배다리에 보면 헌책방, 또 독립서점, 또 문화예술 공간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여기 지금 인천에 몇 개 안 나온 동네 미림 극장이 있고요. 이런 생활 속에 침투되어 있는 문화 공간들이 살아있고 또 역시나 다른 지역에는 없는 만석 화소부도, 그 부도를 기반으로 살았던 동일방직이나 일진전기가 지금 대단히 큰 공장인데, 그나마 동구는 땅도 적은데 큰 공장들이 지금 비어있는 채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런 산업유산으로 남아있는 문화공간, 이런 문화공간에 대한 후보님들 활용 방안을 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더불어서 동구에서 역사문화 가치를 조금 더 살리자라는 의미로 동구 문화의 날을 제정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 동구 문화의 날이 어떻게 제정되고 어떻게 운영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과 예산 확보 방안까지 가지고 계시다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의로 가고 있으니까요. 기운 내서 조금만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지개로 할까요? 예. 시간은 이렇게 3분이 되고요. 동구 문화에 관련 부분, 그리고 동구 지역에 산지한 수많은 문화유산들, 예, 그다음 역사문화 공간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허종식 의원님께서 문제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로가 동구 문화에 대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죠. 찬성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배달 헌책방은 참 추억들이 많죠. 저도 대학생 때 돈 없어가지고 헌책 팔아서 막걸리 사먹고 그 2층에 신앙송이 하고 이런 장소에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없어져서 아쉬워요. 근데 보존할 수 있는 데는 지원을 해서 좀 더 이렇게 더 옛날다워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동구에는 정말 지켜야 될 자산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자본 재산으로 일진전기, 또 우리 특히 여성 노동운동사가 시작된 동일방직, 이런 거 그대로 있거든요. 제가 부시장 때 동일방직 쪽은 지금 공업지역인데, 공업지역을 주거지로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바꿔주면 개발이 한수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개발이 일정 부분을 우리 동일방직 들어가 보시면요, 옛날에 여성 노동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 신체검사 받고, 또 보건소, 또 그 샤워실, 또 교육실 다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달라. 어떤 나라 잘 있었는데 동일방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저 대부분이시더라고요. 일본 교도에서 제가 아마 실망했으면 동일방직 공업을 지정해버렸을 거예요. 공업 지정 엄청 일찍 올라왔었어요. 왜? 여러 사람이 같이 써야 되는데 자기만 쓰겠다 생각하니까 되게 화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우리가 가져와서 지켜가는 게 맞다. 일진전기도 일정하게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짓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이나 주민 편의시설로 돌려주자. 이렇게 대체적으로 합의 성과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나온 다음 잘 안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해결될 부분인 거예요. 특히 우리 동구는 이제 공업적인 전체의 55% 차지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려고 할 땅이 공업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바꿨어요, 제가. 앞으로는 공업지역에도 상업시설, 문화체육시설, 주거시설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쪽은 바꿔가고, 동일방직이나 또 헌책방들이 보조할 때는 철저히 분도 보조를 해서 동구 보조와 발전이 함께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동구가 훨씬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하기도 좋고 복지도 좋고 뭐라도 있는 이런 곳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의님 말씀하신 대로 동구 문화의 날 제정은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우리 동구가 이동은 공동체 지역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는 여러 행사들 가보면 정말 흥겹고 주민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 많이 봤거든요. 동구 문화의 날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도 흥겨운 하루의 축제의 날이기도 하고 또 관광객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일진적이나 동일방직 같은 그런 공간들 굉장히 좋은 공간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또 굉장히 큰 장애가 있는 공간입니다. 왜 거기가 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커다란 산업 공장들, 낡은 공장들 한가운데 그 땅들이 있어요. 그 땅만, 일진전기나 동일방지만 따로 개발해서 얼마나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구에 우리 차이나타운 앞에 창고들 형식으로 문화의 공간이나 젊은이들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이죠. 지금 활성화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공간이 낡았기 때문에, 주변 공간이 낡았다기보다 주변 공간이 매력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적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재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인천시와 예비 올 때 바다를 열어서 인천을 살리자 백조 플랜이란 정책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북항도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인천 앞바다의 낡은 항만 지역은 재개발을 못합니까? 그 낡은 항만 지역, 공업 지역이 바다를 메우고 있기 때문에 이 동인천역 일대도 사업성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동인천역 일대 재개발 얘기가 20년부터 나왔지만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진전기 동일방지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그 일대의 전반적인 재개발 과정 속에서 토대에서 같이 논의되어야 될 과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경제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화 자산들, 삶의 추억 자산들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는 그런 공항철도 건설이라든지 등등 이 지역 일대의 재개발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같이 보존에 대한 사업성도 관광의 유치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시리즈는 두 분의 좀 차이가 명확하게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누가 오나 저는 모르고요. 저는 모릅니다. 여기 지금 들으시는 여기 많은 방청객분들과 또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동부 주민 여러분, 유권자분들께서 좀 판단해 주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8번째 질의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후위기 심각하죠. 사과 값이 왜 이렇게 풍정지수가 올랐나 생각해보면 몇년 며칠 때에 기후위기 왔었고요. 지금 어젠가 그저께 양봉만한 노각이 떨어졌다라는 해외 뉴스도 있고 아주 심각합니다. 근데 그거 배우가 관련해서 핵심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고, 세계 여러 나라, 우리나라도 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동구는 한국 파밀 공장이 있었던 그 공장 부지가 나가면서 아주 작은 영세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오폐수나 이런 심각한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고 하는데요. 동구 지역 탄소 중립과 관련하여 후보님들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후 위기는 단순히 무슨 예산 확보나 이렇게 이례적인 어떤 대책으로 될 게 아니니까 기후 위기 대응이 중장기 계획에 따른 영역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조례 개정 등에 대한 동부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 기본 원칙과 중장기 계획 수립, 또 그거와 관련지어서 기후위기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함께 대응해 나간다거나 그 대응을 해나가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거나 관련 법안을 좀 마련해 나가거나 할 계획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동부는 이렇게 대단한 지역입니다. 예,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까지 우리 동부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하겠다는 그런 것을 밝혀드리면서 이번 질의 역시 3분 이내고요. 심재돈 후보님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속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 추구해야 될 과제들을 다 말씀해 주셔서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동부가 환경의 삶의 환경이 어려운 거죠. 공장부지대 아까 허연님 말씀하셨을 때 50%를 넘습니다. 공장지대가. 어떤 지역도 이렇게 높은 공장들과 같이 사는 지역 자치구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데, 이 기업들이 환경 부담금을 내는데, 그 환경 부담금이 정작 공장들을 끼고 사는 우리 동부에는 거의 배정이 안 돼요. 그죠? 중앙정부가 내고 중앙정부가 그거를 이리저리 쓰고 있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경 문제를 왜 다른 데 씁니까? 그로 인한 부담금을 우리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아예 이 환경 부담금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거나 아니면 환경 부담금 거둬지는 환경 부담금을 그 해당 공장이 있는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련 입법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이게 일시적인 뭐 정부나 국회의원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부담금을 어디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공장을 갖고 있는 한 우리 지역에 많은 환경 개선 부담금 예산이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환경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께서도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정부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범시민적인 과제입니다. 범시민적인 과제를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말씀하신 기구 같은 것도 충분히 우리가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예컨대 국립 기후 변화 홍보 캠페인관 같은 거 이런 거를 우리 동구에 제로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구에 설립한다면 우리 가장 많은 공장을 갖고 있는 동구가 앞장서서 환경에 대한 개선 의지를 세계 만방에 천명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계기로 우리 주민들의 개선 의지를 또 결집시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계 만방이 뛰어났고요. 이번에는 허정식 의원님. 지금 뭐 미국 대통령 나와서 토론만 같아가지고. 말이 왜 또 말씀해 주시면 예, 요새 날씨도 제멋대로요. 덥다, 춥다가, 눈 오다, 비 오다, 우박 오다, 지 맘대로요. 우리나라 정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해봐요. 아까 우리 질문하신 분께서 한국누리 말씀하셨죠. 한국누리가 공장을 쪼각쪼각 팔아먹고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부시로 돌아서 정말 많았던 이 부분입니다. 즉시 제가 쪼개기부터 막아놨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거. 또 하나는 우리 동구에는 이제 탄소 배출하는 곳이 많습니다. 철강산업이 많잖아요. 이제 동국제원도 있고, 인천제철도 있고, 동국제원은 제가 여러 차례 만나서 이제 비상먼지 발생하지 않도록 덮기로 해서 400여 올해부터 이제 봉사 들어갑니다. 자, 앞으로 제가 선택을 잘해주시면, 선택받으면 인천제철도 반드시 비상먼지 발생하지 못하도록 덮어야 됩니다. 아니, 당신 제철을 멀쩡하게 덮어놓고 인천제철 안 덮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반드시 덮어야 된다. 이 생각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이 반석돌 같은데 선박 수리업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문제예요, 우리. 자, 거점도로 보려고 했는데 거점도 중에 다 반대예요. 절대로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유정보, 강남춘 이런 시정부 문제가 아니니까 함께 설득해야겠더라. 이런 것들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지구적으로가 이런 됐고 우리 동네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국제는 기꺼이 하나 덮는 것. 인천제철 못하고 있고요. 선박 수립도 못 보내고 있고요.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우리 동네부터 하나씩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세계 만방의 것이 있고, 우리 동네부터, 그게 확 와닿는데, 예. 하여튼 우리 동네부터 해서 세계 만방에 이렇게 하면, 뭔가 이게 좋은 게 저는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하여튼 재밌네요. 저는 여기서 끌 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재미에 빠지면 안 되는데. 네, 두 번째 공통기기 조사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마지막 이제 상황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맞춰가지고 4분이고요. 주도권 토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상대방 후보에게 질문하시고 답변 시간은 최소 1분, 가능하면 2분 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허정식 후보가 10년 정도 먼저 질의할 텐데 다시 한번 네거티브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정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심재원 후보께서 동구 해안가를 경제적으로 지정하시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지금 우리 인천 송도와 영동, 청라가 경제자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큽니다, 우리가. 뭐 송도와 청라는 잘 발전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인천시나 지금 인천시 정부에서는 강화도 남단까지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동구 해안가까지 경제자유를 지정해 주겠느냐? 그러면 남동구 해안가도 지정해 줘야 되고요. 중구 해안가도 다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럼 시흥시도 바닷가도 지정해 줘야 되고요. 이런 문제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인천시와 함께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 신고가 제가 기사를 합니다. 도서부분 메리트가 있는데 제가 이거 부시한테 이상한 조사 메리트를 했는데 지금 인천시와 중구 동구 3개 지자체 간에 편반이 안 맞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인천시와 중구 동구 합의에 오면 그대로 하겠다. 중구 동구의 마련한 안을 보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그렇게 구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횟집은 횟집 몇 개 짓고 주차장 짓고 땅을 몇 개 짓고 이래서는 안 되고요. 그 아까운 땅 정말 제대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인천시와 중구 동구 합의를 해야 되는데 다 여당이시니 여당이 나서서 좀 같이 좀 해줘 주십사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원래 유정국 시장이 또 내항만 개발 의사가 있었지 항동 지역까지 개발 의사가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바다를 열어서 인천을 살리자 백조플랜 얘기하면서 항만 일대를 청남하나 땅덩이를 완전히 재개발합시다 라는 주창을 한 이후에 그리고 제가 유정국 시장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가면서 제로 커메센스 개념이 공약으로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시는 이 내항 지역과 항동 지역을 경제자유구 지정해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을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동부 앞바다 일대도 이 만석공업지대, 현대철 이 일대도 경제자유구로 지정해서 완전히 재개발을 하자. 그래야 동부의 근본적인 미래가 변화도 하고 이렇게 우리 주민들께서 존치하고 싶어하는 배달이나 미림장 등 역사 삶의 문화 공간들도 존치할 수 있는 사업성이라든지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북성포구 문제는 이제 거의 다 풀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도 최근에 이제 해수부하고 우리 동구청 등 인천시와 같이 이렇게 그 문제를 협의를 해왔는데 조만간 좋은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유연한 자세를 각 이 해수부나 이 동구청, 인천시 등이 좀 더 유연한 자세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허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조만간 해결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해수부하고 중부, 동구, 인천시 함께 회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하고 나면 도라비 타고, 하고 나면 도라비 타고, 이런 상황입니다. 횟집, 몇 개 되면 횟집 때문에 네가 가자, 이러고 있거든요. 이거 통보를 결정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주민들에게 지금 몇 년째 방치하고 있으니까,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 정말 부끄러워서 제가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정확하게 맞췄네요. 이번에는 심재동 후보님께서 허정신 후보님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허 의원님은 정무부시장도 하셨고, 그 전에 이제 인천시 대변인도 하셨고, 정무부시장도 하셨고, 그래서 소영길 시장님이나 박남춘 시장님 시절에 인천시 행정에 직접 참여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갖고 참여를 하셨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국회의원, 이 지역 국회의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이 지역의 현안들, 동인천의 중앙시장이나 그 일대의 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현안들이 일진 방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왜 허 의원님이 그렇게 중요한 보직을 갖고 직접 인천시 행정에 참여하고 계실 때 해결이 안 됐었는지, 그 당시에 어떤 송길 시장님이나 박남춘 시장님은 어떤 법안을 갖고 추진하셨었는데 장애 요소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주민들이 또 다른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영길 전 시장님 때는 제가 대변인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인텔시가 그 부도이익이 있어서 돈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요. 방남도 시장 때는 저희가 꼭 하고 싶었던 게 동천 지금 중앙시장하고 양키장을 책임을 하려고 했었죠. 거기가 LH가 하도록 돼 있었는데 LH 불러서 물어봐서 왜 이렇게 못하냐 했더니 이걸 하게 되면 150억의 적자가 나므로 배입이어서 못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가 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300억 예산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도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 지금 동전 국감당에서 그 버스 정정부터 시작해서 좌측편으로 여기를 같이 넣어서 거기에 36층짜리, 32층짜리를 지어서 정리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동구에도 반대했고 그 시장분들도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지금 계획을 잘 세우고 있다 하시니 주민과 구의회와 구청 잘 설득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동일방지, 아까 일진방지한테 동일방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동일방지 문제는 정말 동구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3분의 1 정도의 처시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건 누가 시장을 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여성 노동자들의 피와 땀, 눈물, 목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져오셔야 되고, 더 좋은 거는 영화 찍는 분들이 동일방지 영화 찍는 장소에서는 우리가 최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강하게 듣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를 따라서 같이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르치는 우리 반 친구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그런 토론으로 정말 이제 국회의원 하시는 분들 정말 다르다. 정말 수준 높은 토론 하셔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동질의, 상호질의까지 마쳐보았습니다. 근데 토론 잘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참석해주신 우리 방청객들의 혹시 뭐 질의 있으시면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만요. 조금 창피하시겠지만, 질의하실 때 여기 나오셔가지고, 유선 마이크로 해야 유튜브에 목소리가 빨려 들어갑니다. 가능하면 이제 무선으로 들려가지고 해보고 싶은데, 목소리가 잘 안 들어가가지고, 우리 소정화 최종식 이사장님이시죠?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얼굴도 너무 좋잖아요. 고맙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런 거 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하수전업 최정성입니다. 다산 선생, 우리 마을에 이 두 분을 모시고 누군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픈데요. 이 자리에 들어서 제가 오늘 딱 느낀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허정식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하인천에서 도인천까지는 인천 14번 둘레길입니다. 그거를 아까 매립한 곳을 활성화시키고 만석 해안 산책로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는 우리 주민한테는 굉장한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리동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위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윤가연 대표, 심주희 선생님, 유희종 부장님, 이분들이 함께 하시면 더 빛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말씀을 한번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되든지 이 두 가지는 꼭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고맙고요. 예전에 그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맞춰줘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이들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 우리 학부모, 우리 어머님들과 함께 같이 놀아달라고 우리 두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아닙니까? 질의입니다. 두 분에게 덕담 감사합니다. 특히 좋은 거 이렇게 말씀 드려주시고요. 이어서 질의하실 분, 먼저 나오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나와라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전에 5살일 때 여기 솔빈마을 아파트로 이사를 와서 쭉 여기서 살고 있는 인하대학교에서 정치외교 공부하고 있는 김민서입니다.
학생이시구나. 저는 지금 여기 유권자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여기서 쭉 초, 중, 고등학교를 여기 살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특히 교육 문제에 제일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각각 후보님들께 다른 질문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 이제 허정식 후보님께는 저도 알다시피 대학교가 뭐 동구에 생긴다던가 인천에 더 많이 생긴다던가 하는 건 불가능한 문제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 살면서 제 친구들이 너무 20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거를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그러면 최소한 대학교는 다른 지역에서 나오더라도 다시 직장을 가지려면 인천으로, 동구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직업을 찾으려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고 뭐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인천 내지는 동구에 사는 주민 또는 인천 내에 있는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동구에 있는 이 큰 철강이나 인천에서 큰 회사들이 지금 동구 안에 있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허정식 의원님께 질문 드리고 싶고요. 또 신대돈 후보님께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블랙핑크의 시대, BTS의 시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친구들이 다양한 분야를 경험을 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정말 큰 위기를 겪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결국에는 가장 동구처럼 취약한 지역에서 자라는 친구들은 현실적으로 공부를 해서 4년제 대학교를 가고 장학금을 많이 받아서 남들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는 것이 목표가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동구에서만 국자적으로 이런 다양성의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내 입에 풀칠 안 하고 살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문제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재동 후보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긴 질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때 후보 질문 중에 가장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이게 각각 다른 질문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아까 허정식 후보님 먼저 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신재동 후보님 먼저 대답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아마 허 의원님께 드렸던 질문하고도 같은 일맥상통한 질문이라고 보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교육, 다양성 교육은 이 BTS나 블랙핑크, 백종원은 일종의 예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코딩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통상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대학생까지 받는 여러 교육들이 있는데 그 교육들이 사회 현장으로 나갔을 때 가장 쓸모있는 교육이었다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왜 꼭 다 똑같은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와야 됩니까? 저는 그런 의문을 갖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런 의문을 갖고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교육개혁을 하자. 사회 현실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워내자라는 화두를 던지시고 있는 거고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저 또한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내지는 유치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다양한 자기 하고 싶은 거 그거 또 처음에 정해진 거 바꿀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근데 그거를 그렇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려면 사실은 예산 문제나 여러 효율성 문제 때문에 동네마다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센터를 짓긴 참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천대 부지가 지금 크게 비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센터를 짓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동구하고 인천, 동구 미추홀의 경계선상에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동구 아이들도 뭐 좀 먼 거리에 있어도 20분 이내에 다 인천대 부지로 제공특별버스로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거고 또 미추홀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뭐 인천에 다른 데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와서 정말 그 아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분야의 공부를 방과 후에 할 수 있다면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는 것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 개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허정식 의원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걸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만 짓고 뭐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먹거리가 정말 중요한데 그 먹거리를 뭘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뭐 송도는 바이오 반도체, 청라는 금융, 지금 하나금융이 그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금융 또는 뭐 전기차 배터리, LG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영종도 같은 경우는 항공 MRO, 또 게임상.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그 구도시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옛날에는 자, 구로공단, 부평공단, 조합공단, 구미공단, 부산 사상공단. 우리 70년대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킨 우리 형님 부모님 때는 이걸 먹고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 인천 부평과 주안산과 동부는 공업지역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동북지역하고 인천지철은 수도권 정부에 묶여서 꼼짝도 못합니다. 증설이 안 됩니다. 나머지 어떻게 할 거냐. 투자를 어렵습니다. 수도권 정부 바꿔야 돼요. 바꿔서 정말로 우리 옛날 우리 흔히 말해서 공장들을 고도화시켜야 돼요. 제대로 채워서 여기에서 뿌리 산업을 얼마나 활성화시킬 거냐. 이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인천에서 자란 사람들은 인천에 하면 좋다. 송도 같은 반도체나 바이오는 지역인들을 뺏습니다. 자, 공단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공장 만들어 놓으면, 해서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이런데 힘을 합하는 게 맞다. 이쪽으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뭐 질문하신 거예요? 혹시 인천제철, 동북제가 도장이 떴고, 이런 것에 대한 뭐 동구 주민들의 뭐 그런 것도 좀 포함되셨나요? 근데? 저는 원래 인하대학교를 다녔고, 네네. 인하대학교는 워낙 공대생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것 분야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네. 예, 두 분이 좀 잘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0초만. 10초만 더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부산 프라코는 여기에 있는 연구직을 약 3,400명을 돌다가 빼는 거잖아요. 제가 알았어요. 불러서 정몽준 회장님 아드님이 사장님이신다고 당장 안 갔다 오면 국정원에 불러겠다고 했더니 400억 투자하고 350명을 되돌려 놓더라고요. 이게 쓰겠어요, 이러세요? 시장님. 예. 불러 혼내주세요. 네. 예. 김변호님 10초 더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개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 질문자들은 이미 이제 졸업할 때 너무 가까워지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혜택을 보기가 어려운 나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자라는 자식 세대 다 키우시고 또 손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장차 어디 가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가슴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동부 앞바다에 있는 이 만석공업지대, 주한 오리공단에 있는 그 공장에 가서 일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얼마나 되시나요? 산업 현장을 바꿔야 됩니다. 첨단 산업으로 바꿔가야죠. 그래서 제가 이 항만 재개발, 공단 재개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한 번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나오죠. 예, 한 번만 더. 예. 예, 가능하시면 두 후보께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혹시 뭐 한 번만 계신 분도 다른 분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기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쨌든 안 봐요. 등만 보고 제가 지금. 네. 제가 오늘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동구를 사랑하고 앞으로 교육본부가 해서 중국까지 항만 문제, 귀환경, 역사문화 등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제가 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로펀 르네상스 해가지고 행정 개편에 대한 준비설명회를 영도, 중구, 동구, 서울까지 했습니다. 제가 간단히 질문을 할게요. 아까 안석동 블랙이 우리 신대표 후보님 몇 번 나오셨습니까? 국성포구, 계획지,
그 질문 다 듣고 제가 답을 좀 드릴게요. 예. 또 우리 끝나시면. 홍시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 여러 번 가셨죠? 많이 갔습니다. 예. 제가 그 행정개편 토론회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별도 르네상스 이런 등들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동인천대까지 개발돼서 역사, 여기에 무슨 구축하는 그런 언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만석포구 그쪽으로 운동을 자주 합니다. 자전거 타고 어떨 때는 걷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요. 응원하시던 분들도 만나고 좀 이런데 관심 있는 분도 만나는데 거기에 아까 그 토론회 중에 나왔던 만석동에 손박술센터가 있어요. 그게 오래전부터 그 문제가 됐던 분인데 제가 그걸 인천시 그날 그 행정개편단 토론할 때 따졌습니다. 만석포구 손박술센터 그거 언제 옮길 겁니다. 지금 조금 예. 그랬더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게요. 그거 따르면 이거 행정개편 안 돼요. 다음 정도로 넘어갑니다. 그거 말씀하시지 말고 무조건 동의하시고 다음에 그 행정개편이 되고 중도부, 건강도 연결가 된 다음에도 늦지 않으니까 토론하지 마십시오. 인천시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분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네. 서정훈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제목표 르네상스는 하도 꿈이 커서 저도 헷갈려요. 잘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뉴 홍콩 시티도 저 홍콩은 안 가본 건 아니지만 홍콩 영화를 많이 보지만 뉴 홍콩 시티를 제목표 르네상스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9월로만 그치지 말고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말씀하신 그 만석포지 선박수리단지 있잖아요. 그 선박수리단지는 북성포구 입구에 있었습니다. 중앙조선이요. 기억하시죠? 제가 부시장 때 협상을 해서 중앙조선은 나갔습니다. 이전을 했고 거기에 매립지가 됐습니다. 제가 부시장 때 그 협상을 기억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만석도 있는 선박수리단지는 인천시가 거천도로 버리기로 노력을 해서 해놨는데 거천도 주민이 반대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은 친환경 쪽으로 옮겨갈 거냐. 옮겨가는 데서 받아야 되거든요. 받는 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내 아이 문제가 아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선박수리단지 이걸 나가야만이 비상문제 해결하고 해양길도 다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힘을 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부터 나서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손정훈 의원님. 그 해안 산책로가 일부 많이 이제 예전에 비하면 많이 정비가 돼 있죠. 정비가 돼 있는데 가보면 그 인근 주민 몇 분 정도는 산책을 하시고 자전거도 타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외지인들이 유입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일대가 완전히 공장 한복판 끄트머리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뭘 만들어놔도 관광객을 유입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사업성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개발이 잘 안 될 거예요. 동인천 역사가 여태까지 재개발이 20여 년간 지지부진한 것도 같은 이유일 겁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요. 정치인들이 구호만 내셔서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큰 그림을 그리지 나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제목포 르네상스 너무 구호만 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시에서 구체적인 그림을 지금 그려가고 있어요. 내양하고 항동 지역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동구 지역에 대해서도 제가 유정복 시장님 공동 선대위원장 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유정복 시장님한테 동구 앞바다의 개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정도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동구 앞바다의 개발, 전면적인 재개발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작해야죠. 언제까지 냅두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동구가 저런 낡은 시설들을 계속 껴안고 살아야 됩니까? 그 껴안고서 어떻게 동구가 인류 1등 자치구가 되겠습니까? 제물폭으로 합쳐진다 한들
저 앞바다가 저렇게 낡은 공장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동구가 주민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동구는 낙후된 주민들로 다른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게 평가받아야 합니까? 바꿔야 합니다. 시작합시다.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해운민족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토론회가 들어가면 갈수록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한 가지만 더 했어요. 그런 지금 큰 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비lum이 나오고 아까 환경 문제도 있고 그런 모임들 그런 하나도 해결이 안 되면서 네. 큰 뭐 이런 것만 구상하면 우리 주민들은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 있어 항상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두 분이 꼭 의견을 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했던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질문, 지금 시간 관계상, 예, 이걸로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아니, 두 분이 오늘 일정이 많아져서 여기서 정리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아니요, 저기, 끝나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좀 앉아주십시오. 예, 지금 중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시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모든 토론 순서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2분입니다. 예. 후보님을 최대한 표현하셔도 좋고요. 예. 우리 동구를 사랑하시는 마음 싹다 표현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발언은 우리 심재덕 후보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2분입니다.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동구는 인정 넘치는 정말 좋은 고향입니다. 그렇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자식 그리고 손주 세대는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지역 어른께서 말씀하신 조선 수리소 반드시 해결해내야죠. 반드시 해결해냅니다. 이 르네상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할 겁니다. 그 부분도 거기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말씀하신 수리소가 환경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치니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큰 그림은 그리고 일을 해야죠. 우리가 인생을 설계할 때 그리고 공부 계획을 아니면 직장에서 어떤 뭔가 계획을 할 때 계획을 수립할 때 큰 그림 없이 그때 내일 일, 일주일 일, 한 달 일만 계획하고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동구를 앞으로 어떤 도시를 만들 것이냐, 우리 동구의 원 비전은 어떤 것이냐, 30년 뒤의 모습은 어떤지, 50년 뒤의 모습은 어떤지, 10년 뒤의 모습은 어떤지 그려가면서 그걸 염두에 두고 각 지역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의 소중히 생각하시는 마을 공동체 문화 그리고 지역의 이런저런 문화유산들 다 간직하고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전체적인 동구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만 일대, 만석부두 일대의 재개발을 계속 목청껏 여러분들께 부르짖고 같이 뜻을 모으자고, 뜻을 모으면 대한민국 국민은 해결형 민족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해결형 민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짜 연습하셨습니다. 인물을 맞추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맞춰주십시오. 허정식 의원님. 네. 저는 동구에 그림을 이미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더 그릴 건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재개발 지금 좀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독립탐구역 아파트 올라가고 있고요. 6구역 지금 철거 다 했고요. 다음에 금성구역 4,000호가 들어섰는데 지금 다 가림막 치고 있으니까 곧 정리할 거예요. 송림 밀리지구 정리하고 그 다음에 송영 중공고층자리 정리하고 하수합변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동구에 대한 개발 계획은 정리가 됩니다. 여기에 교통을 어떻게 빌 거냐. 자, 송대 출발해서 동인천 중구를 지나서 동인천 지나서 송림목을 지나서 청라 지나서 건너가는 인천대학교 3호선이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트램이 부패를 넣은 트램이 동구를 지나서 또 연합로드까지 갑니다. 이런 교통을 또 입혀줘야 됩니다. 이것만으로 못 사니까 동구가 땅이 별로 산이 없어요. 공원이. 그래 해안길을 내야 되는 거예요. 북선포로 매립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자, 차이나타운을 출발해서 인천항을 출발해서 북선포를 지나서 해안 산책길 지나서 만석포를 지나서 하수부를 지나서
동국지방아파트는 수분통을 복원해서 바닷물 들어간 걸 해줘야 됩니다. 통일전역까지. 통일전역에서 내려서 반대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공원의 역할을 대신해줘야 된다. 여기에 문화와 배달이 우리 어젯밤 여기에 있는 문화와 또 교육 이런 것들 같이 어우러져지면 미래 10년 내 동구는 정말 괜찮은 도시가 될 거다. 제가 책임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0초 남았는데 어쩌시고요? 30초 남았는데. 네. 가만.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이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뭐 정말 그냥 경향을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두 분이 토론하시는 모습이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너무 훌륭한 토론 잘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보고 싶은 토론이 됐습니다. 두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동부 주민 여러분 이제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후보님의 동부를 향한 열정과 비전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하는데 주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자리가 주민 여러분의 선택에 큰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인천 소대기 초청으로 이루어졌고 동구 마을교육협의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인천 동미추홀과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두 후보님과 지켜봐주신 많은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